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정총림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사로 법석에 올라 부산 불자들과 만났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안을 얻은 법에 대해 설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을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호계원장, 대각기 이사장 보광 스님이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1,400여 장병에게 법문과 수계를 전하며 청년포교에 힘을 실었습니다. 장병들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연호하며 지계를 다짐했습니다. 1997년 7월 14일 북한 이탈주민법 시행을 기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포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어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관련 포교 활동 현황과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오랫동안 자비행을 펼치며 20년째 달마도를 무상 보시하고 있는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이 BTN 붓다회 회원들을 위해 달마도 1000여 점을 보시했습니다. 전국 불자 가정에 달마도가 걸릴 수 있도록 발언을 세운 송월 스님의 원력을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7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정총림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사로 법석에 올라 부산 불자들과 만났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에 대해 설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명상을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이 백중우람분절을 맞아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 모인 불자들로 가득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초청법회 법사로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에 대해 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저출산과 자살률 등 사회적 문제에 부처님의 말씀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 선명상을 제시했습니다. 일체 중생을 다 살리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현대에 맞게, 현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전법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부르짖고 있는 게 선명상입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에 앞서 인과와 분별, 연기 등을 명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삼독심을 버리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연기법을 바로 보고 마음 상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으면 중도심이 되거든요. 중도심,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 깨달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내가 보이는 것도 문제 없고 들리는 것도 문제가 없고 모두가 문제가 없어. 진우 스님은 선명상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잠시 5초 동안 멈추는 5초 우선 멈춤 명상과 참선이나 연불 등 다양한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비우는 5분 명상,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지나가리라 쉘패스 명상법을 설명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울 때 그 생각을 하세요. 지나가리라. 그리고 5초 멈춤, 5초 멈춤하고 그리고 하루에 매일같이 5분 이상 연불을 해도 좋고 반야심경 해도 좋고 천수경 하면 더 좋고 금강경 하면 더 좋고 좌선 하면 더 좋고.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심각한 경쟁으로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과 국민에게 부처님이 전하는 가르침이자 선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며 법문을 마쳤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조계종 호계원장,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이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1,400여 장병에게 법문과 수계를 전하며 청년포교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지난 13일 용성조사 탄신 161회를 기념하며 1,400여 장병을 대상으로 3계의계와 5계를 전하고 건강한 군생활과 사회 복귀 후에도 불자로서 당당하게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보광 스님은 오늘 수계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지니게 됐다며 말에 얽매이지 말고 뜻을 잘 응용해 생활에서도 계를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달라고 당부했으며 장병들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연호하며 지계를 약속했습니다.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정토사, 대각사, 법안정사 등 대각회 소속 스님과 계룡대 호국사 등 군종 법사 스님이 동참해 연비의식을 함께했으며 법안정사는 호국 연무사 주지 진호 스님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수계 법회일 전후로 생일을 맞은 장병들을 위해 케이크와 공연을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는 매월 2차례 정기법회가 진행되며 매월 수천여 장병이 수계로 불자가 되길 소원하며 연간 5만여 청년 불자를 배출하는 명실상부 청년 포교회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법 시행일을 기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포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국가기념일인데요. 최근 더욱 예민해진 남북 관계와 함께 북한 이탈 주민을 향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교계의 포교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인천 불교회관에서 열리는 북한 이탈 주민 대상 법회. 지난달 22일에도 포교사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이 법당에 모였습니다. 반야심경을 외고 함께 찬불가를 부르며 포교사의 법문을 듣는 모습이 여느 법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할 만큼 관심을 쏟고 있지만 북한 이탈 주민을 이방인으로 대하는 시선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어른이 저한테 부모도 버리고 온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뭐하러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고 좀 그랬죠. 이런 시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불교계 포교 활동은 한국 사회 정착과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서울 불광사에서 시작한 북한 이탈 주민 정기법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부터 인천불교회관과 봉은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위기에 처했거나 하면 반야심경을 애용을 해서 모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포교는 재개됐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포교사는 불과 40명 남짓. 전국 13개 지역단에 4,500여 명이 활동하는 조계종 포교사단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300명이 넘던 북한 이탈 주민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돼 처음부터 다시 모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적은 수의 인원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포교사 개인 보시로 열리는 법회가 대부분이라 전국에 산재한 북한 이탈 주민 규모를 파악하고 포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탈북민 법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나 법회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아무데도 연락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려운 여건에도 자부심 하나로 활동하는 포교사들은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이 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절실하다며 불교계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오랫동안 자비행을 펼쳐온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20년째 달마도를 무상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BTN 붓다회 회원들을 위해 달마도 1000여 점을 보시했는데요. 전국 모든 불자 가정에 달마도가 걸릴 수 있게 보시하고 있다는 스님의 원력을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기독교세가 유독 강한 전북 군산에서 승합차를 끌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봉고차 스님이라고 불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 어르신들에게 만발공양을 올리고 때로는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을 위로해온 스님은 30년 넘게 서예를 한 예술인입니다. 20년 전부터는 달마도를 그리기 시작해 10만 점을 불자 가정에 보시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 열의 아홉은 성경 문구를 액자로 만들어 곳곳에 걸어놓는데 정작 불자들은 집에 불상이나 불화 모시기를 부담스러워한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교인들은 가정마다 가게마다 교회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러면 불교 문구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달마도를 생각했어요. 송월 스님이 현재까지 보시한 달마도 숫자는 어림잡아 3만여 점. 포교사단과 군부대, 불교대학 등 곳곳에서 스님의 달마도를 받아 많은 불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불자 가정이 달마도 한 점씩은 걸어놓고 스스로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송월 스님의 바람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송월 스님은 얼마 전 방송포교를 후원하는 BTN 붓다회에도 달마도 1000여 점을 보시하며 불자 가정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붓다회 회원님들이 달마도 이렇게 모시고 가정마다 아무 탈 없이 일반들 하는 일들이 소구소원, 수복강령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BTN 붓다회는 앞으로 별도 이벤트를 마련해 송월 스님이 보시한 달마도를 붓다회 회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연등의 보존위원회가 유럽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 전통 한지 득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연등의 보존위원회는 주 폴란드 한국문화원과 2024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의 달 행사 일환으로 전통등 강습, 연등 행렬, 전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바르샤바 거리예술축제, 바르샤바 아시아 태평양 박물관 등 현지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해 연등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6월 2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르샤바 역사지구에서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연등의 연등 행렬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전통 무늬 등 제작 강습에 참여한 사람들은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연등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연등회를 비롯해 최근 불교 문화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9만 명이 다녀가며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린 호암미술관의 동아시아 불교미술전은 쉽게 볼 수 없는 고려시대 불화 9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전 세계 160여 점이 전해지고 있는 고려 불화 가운데 우리나라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20여 점에 불과합니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원빈 기자입니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 정갈하게 정리된 백호와 진한 붉은색으로 발림해 생동감이 살아있는 가사 문양. 삼성전자 고 이건희 선대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고려시대 수월 가늠도입니다. 이 불화는 얼마 전 호암미술관이 개최한 동아시아 불교미술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에 전시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호암미술관 기획전엔 불교미술 작품 92점이 전시됐는데 이 가운데 국내의 고려불화만 9점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내에 소장된 고려불화가 총 20여 점뿐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불화를 한자리에서 사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고려불화 특별전이 열리면 그제서야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데요. 호암미술관 기획전은 석 달간 하루 약 1000명, 총 관람객 9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5번이나 찾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려불화를 비롯해 여러 불교미술 작품들이 일반에 재조명된 계교로 평가되는데 이 같은 대규모 불교미술 전시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 커질 전망입니다. 종교 미술이지만 또 종교의 영역을 넘어선 또 아름다운 미술품으로서의 가치와 또 불교를 믿고 신앙하는 분들에게는 늘 예경을 드리는 대상으로서의 이 성스러움이 함께 깃들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불화와 다양한 불교 미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반출된 불교 문화재 환수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2016년 한국 콜마홀딩스 윤동환 회장은 일본에 있던 고려시대 수월 가늠도를 구입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며 국외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4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월 가늠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려불화가 기증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된 이후로 환수된 문화유산이 한 11,200점 정도 될 텐데 지금 그 중에 정부가 환수 협상을 통해서 가져오는 환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매입 또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기증받은 사례도 훨씬 많습니다. 콜마 윤동환 회장님의 사례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이정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가유산청이 완수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은 총 1,500신점. 가치 있는 전시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진 지금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난다는 말처럼 문화재 환수에 다시 심혈을 기울일 때입니다. BTN 뉴스 박원빈입니다. 조계종 교육관이 2024 승려 연수교육 인문사회 문화과정 젊은 포교하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포교하는 젊은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저스트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홍대선원은 글로벌 수행 놀이터를 모토로 도심에서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정진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교육은 홍대선원 준한 스님에 이어 호국 대원사 주지 수종 스님과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주최한 제27회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에서 대전 보문고등학교 김민재 학생이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총재 선업스님은 13명의 수상자에게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공모전에는 전국 2만여 청소년이 참가해 본선에 진출한 628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가 진행됐으며 대상 외 7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선업스님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공덕을 짓는 일이라며 수상자들에게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길 부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오늘 1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전시됩니다. 경북 안동 봉황사가 집중호우로 생활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임동면 행정복지센터에 폭우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안동 봉황사 주지 선호 스님과 신도회는 지난 13일 송우섭 임동면장에게 쌀 10kg 200포, 2,000kg과 이불 50채를 긴급 구호 물품으로 전달했습니다. 송우섭 면장은 지원에 감사를 전했으며 선호 스님은 피해 주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지금 이 수해 물품은 지금 가장 급하다는 게 쌀하고 이불이라고 그래서 지금 마음의 상처가 크겠지만 조금이나마 봉황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급하게 가장 급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두타산 동해 사마사가 국가무형문화유산 사마사 수륙제 원만성치 100일 기도를 입제했습니다. 지난 13일 사마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주지 임법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결계의식으로 본격적인 수륙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임법스님은 100일간 지극한 기도로 도량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청정하게 닦아 이고등락하고 모든 중생의 업장소멸과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불기 1568년 사마사 수륙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봉행하며 특히 18일에는 12m 초대형 궤부를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산 발원사가 고봉 원묘화상의 선요를 영역본으로 출간했습니다. 발원사는 지난 9일 불전 영어연구소 5층 법당에서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 주지 정혼스님, 발원사 주지 호법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가나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고봉 원묘화상의 선요 영역본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발원사 주지 호법스님은 깨달음과 진리에 목마른 이들에게 가나선의 정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전 영어연구소는 2018년 대종고 선사의 서장 영역본을 처음 출판한 데 이어 부산 외국어대 로이 알로 꾸마르 명예교수와 3년 작업을 거쳐 고봉 원묘화상의 선요 영역본을 출간했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